2년 전 광주에 폭설이 내린 어느 날 한 철물점에서 현금 2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CCTV가 없어 사건이 미궁 속에 빠지나 했는데 경찰은 5일 만에 범인 검거에 성공합니다. 결정적인 단서가 된 건 바로 범인의 발자국이었는데요. 철물점 지붕에 쌓인 눈 위에 선명한 족적이 남아 있었던 거죠. 경찰이 이 족적을 추적해서 범인이 숨은 장소를 찾아냈고 덕분에 완전 범죄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오늘 사건 수사연구소에서는 이렇게 범행 현장에서 범죄의 흔적을 찾아내는 현장 감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사건수사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경찰청 현장감식 전문수사관 박성수 경위, 경찰청 수사국 심기수 경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오늘 사건수사연구소 주제는 현장감식입니다. 현장감식 전문수사관 박성수 경위 특별히 모셨는데요. 현장에서 겪으신 여러 사건에 관련된 생생한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길 기대하고 또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과학수사의 명제를 여러 번 다뤘었는데요. 범인이 남긴 그 흔적을 찾는 것이 현장 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드라마 장면을 보셨는데요. 현장 감식을 통해 찾은 증거로 범인을 추정하거나 검거하는 장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박성수 경위, 네. 미국에서도 CSI 드라마 때문에 많은 논란도 있었는데 네, 드라마나 맞습니다. 영화가 실제 범죄 현장에서의 과학수사 현장 감식을 제대로 잘 반영하고 있습니까? 좀 비슷한 경우도 많은데요. 네. 가장 크게 그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예. 이제 국가수에서 그 지문 감식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예. 그 이제 지문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가수에서 지문 감식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네. 그 영화나 드라마가 그 과학 수사를 홍보하는 데 좀 지대한 공헌을 하긴 했어요. 네. 그렇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국민들이 그 기대치를 올려놓으면서 현장에서 예. 좀 감식 활동으로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 또 국민들께서는 또 이렇게 감식을 통해서 또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좀 애로사항들이 좀 있죠. 드라마에서는 하는데 왜 못하냐? 네, 드라마에서 한 맞습니다. 것처럼 해달라 이런 네. 요구가 꽤 있겠네요, 현장에서요. 네, 맞습니다. 아하. 네. 네, 이렇게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는 현장 감식, 정확히 어떤 수사 방법을 말하고 또 어떻게 감식이 이루어지는지 심기수 경위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현장 감식이요. 현장 감식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장을 어떻게 보존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바로 이제 현장 보존이 중요한데 그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허. 현장이 그 사실 그대로 남아 있는 게 가장 좋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것 네, 현장 보존이 가장 중요하다까지 듣고 그럼 네. 박성수 경위가 실제로 현장 감식 행하시니까 현장 감식 이루어지는 거 조금 쉽게 시청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현장에 신고를 받고 임장을 하면 네. 현장 보존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또 무작위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또 현장 감식을 하는 게 아니라 예. 현장 관찰을 한 다음에 아하. 또 현장 감식 계획을 수립을 하고 네. 또 현장 기록을 통해서 증거물을 수집하고 채취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이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저건 실제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는 영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네. 저렇게 이루어집니다. 네. 자, 현장 감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앞서 심기수 경위가 얘기해줬지만 현장을 보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보존이 안 되면 네, 맞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현장 감식 수사관이 현장을 가도 또 네. 아무리 그 성능 좋은 기기를 가져가도 보존 안 된 현장에서 증거 찾기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장 보존의 중요성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현장이 훼손되면은 그런 증거들이 이제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수요원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방호복을 착용하고요. 아하. 혹시라도 본인의 털이라든가 머리털이라든가 뭐 타액 또는 네. 먼지 같은 게 떨어져서 미세한 증거도 훼손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건 현장에는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게 112 순찰, 지역 경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장 보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현장에서 좀 위험한 물건이 있다거나 또는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구호를 해야 되고요. 예. 그 과정에서 현장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반드시 사진을 찍어 놓은 다음에 과수요원한테 이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설명을 반드시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 보존이 무척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부상자가 있거나 이렇다면은 보존하기 전에 일단 구호부터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훼손이 된다면 사진 찍거나 영상 찍어서 그 기록을 남겨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니면 기억을 해가지고 요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설명을 해주고요. 설명해 줘야 네. 되고요. 그리고 과수요원이 현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영상을 꼭 촬영을 합니다. 네. 영상도 촬영을 하고요, 카메라 촬영도 하는데 전체를 촬영을 하고 이제 세밀하게 이제 구체적인 부분을 촬영해서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제 스케치를 손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사진으로도 담을 수 없는 거를 사람의 눈으로 보고 관찰해서 이제 스케치를 해놓게 되면은 예. 그것이 또 결정적인 단서가 돼서 사건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범인으로 향하는 발자국. 지금부터는 현장 감식을 통해 범인을 검거한 실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수 경위가 직접 현장 감식을 했고 그래서 해결된 살인사건, 자매 살인사건 네, 맞습니다. 있었다고요? 예. 그 2009년도 6월경에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그 자매가 피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